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더 플랜 B 바캠프라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대화, 소통, 참여 협력의 기술이라는 모임을 다녀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스마트 스터디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모임 이름이 낯선데 왜 갔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모임에 왜 갔는지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민주주의적으로 회의해 본 적 있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든 게 민주주의적으로 회의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겪었던 회의 방식들을 쭉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뭐 중학교 때 경험했던 학급회의, 그리고 회사에서 겪었던 회의들, 그리고 나라 전체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총선이나 대선 등의 투표.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 방식이 또 서로 크게 다르지도 않았어요. 학급회의 다수결, 뭐 회사 회의는 높은 분의 결정이고 총선 대선도 역시 다수결이죠. 그래서 민주적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내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회의 방식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민주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 때쯤 이 모임을 발견했어요. 신기한 주제다. 민주주의를 위한 대화, 소통, 참여, 협력의 기술. 어떤 모임일까? 되게 궁금했고, 참가비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장소는 그 상상마당 근처에 있는 야랑 빌딩이라는 곳에서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것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논의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참석해서 들었던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또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에서 제가 첫 번째 테이블의 주제는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질문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적인 회의 진행이란 무엇인가? 과연 그게 무엇인가? 한 6분 정도가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초짜니까 사실 그냥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께 하시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회의를 배울 수 있을까를 많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오해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는 말은 맞지만 다수결의 원칙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의사결정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잘 들어봤더니 보통 다수결은 내가 다수에 속해 있든 소수에 속해 있든 결정의 주체가 돼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피곤하고 하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다수결의 대안으로 전원 합의라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도 거기서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등장합니다. 전원 합의. 전원이 만족할 만큼 합의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비효율적인 거 아닐까? 그렇게 회의에서 언제 끝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10년 넘게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시도해보고 계신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그 확신에 찬 어조로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근거를 들어주셨어요. 일단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합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의 의견들을 이렇게 뭐 내가 A를 양보할게, 넌 B를 양보해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들이 충분히 설득되도록 합의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된 다음에는 이거 하기 싫어 혹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하자고 했던 방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실행을 했을 때 훨씬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회의를 제대로 하면 결정하는 과정도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제대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한 예고요. 어떤 방법론에 좀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졌던 방식은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평론을 하지 말아라.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이디어에서 평론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평론을 하면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숙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택할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참신했는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보통 그 일을 맡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아이디어를 안 낸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과 별개로 실행할 주체를 결정을 해라.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5번도 또 재미있었는데 회고를 꼭 해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고라는 말을 듣고 여기서 또 새롭게 회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여쭤봤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이게 과연 잘 지켜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대화 못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오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를 잘 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있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이제 막 그분들이랑 저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땐 경험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학급회의 빼고는 민주적인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는 어떤 회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학급회의조차도 요식행위잖아요. 다들 해보셨지만. 그래서 그런 요식행위 때문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고 사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굉장히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뭘 가르쳐줄 거냐? 크게 두 가지가 얘기 나왔는데 비폭력 대화랑 전원 합의. 그래서 토론이나 토의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제 은연중에 공격적인 발언들이 나오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폭력 대화를 꼭 적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원 합의에 대해서도 그 전원 합의의 어떤 의도, 왜 전원 합의가 필요하고 전원 합의를 하면 뭐가 좋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오히려 더 다수결 방식보다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면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은 방어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예로 이제 비폭력 대화나 전원 합의 같은 거 좋은 건데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비폭력 대화를 배워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서는 회의할 때 비폭력 대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또 다른 폭력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나는 좋은 걸 배웠는데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좋은 문화를 전파할 것인가? 이건 이제 약간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기술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도움이 되는가? 여기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대화나 토론 방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라고 기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연결성이 극대화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거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진 적이 있죠. 그런데 열렸어야 했던 그 대화와 토론의 장이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들어서 강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연결성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오히려 더 격리되어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여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캡처를 하기 위해서 제 컴퓨터가 더럽혀졌는데요. 네. 이 사이트가 물론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들의 의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행동, 반인륜적인 모습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격리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네이버와 트위터, 서로 이제 좋아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그리고 실제로 토론이나 어떤 대화를 할 만한 장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터넷으로 연결은 되지만 거기서 토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는 없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토론 장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거기서 토론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에 토론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혹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나는 의견을 내고 싶어 라는 니즈를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장을 먼저 만들어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니즈를 가진 사람을 먼저 키워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플랫폼을 기술과 자본의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사람은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어떤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자본이 없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은 물 건너간 거고, 사람을 바꾸고 혹은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국회의원과 친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부정적인 대답이겠죠. 혹은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좀 괴리되어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결론 내렸던 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어요. 사실 개인의 영향력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만 전파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멈춘다면 0에 계속 머물러 있겠죠. 실행을 하면 0보다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테이블에서 결론 내렸던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민주적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민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먼저 경험해보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거나 박캠프, 언컴프, 타운홀 미팅 등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보면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선도하려고 하지 말고 나 이런 데 갔다 왔어 자랑을 했을 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시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좋은 리소스들로는 비폭력 대화라는 책, 그리고 저는 이 책은 안 읽고 좀 더 가벼운 책인 기린과 자칼이 춤출 때라는 책을 읽었어요. 두 책이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회고에 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회고에 관해서 다른 책이 우리나라에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애자일 회고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회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방법론적인 것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짧게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진행 방식이 좀 독특했는데 처음에 모였을 때 각자가 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 적었어요. 그리고 그 포스트잇을 이렇게 적으면 그 포스트잇을 벽에 붙이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이어붙였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룹핑이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적절히 그룹된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이 그룹은 저쪽 테이블, 이 그룹은 이쪽 테이블에서 모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서로 흩어져서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테이블에 갔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식의 테이블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전체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라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행 방식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들은 회의 주제가 좀 많고 주제가 여러 개고 그리고 참석자들의 관심이 좀 다를 때는 참석자 모두가 한 번에 한 가지씩 토의하는 건 좀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모였을 때 토의를 좀 도와주는 조정자, 요즘 퍼실리테이터란 말들이 있는데 그런 비폭력 대화에 좀 익숙하고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서 대화를 좀 주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굉장히 좋은 조정자가 저는 두 번 다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얻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상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보자는 결론 내리고 저는 이제 모임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온라인 정당을 모집한다, 가입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정의당에. 네, 저는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약간 좋긴 하지만 네, 조심해야지. 그리고 더민프리라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개발자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